왜냐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흐름상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13장을 사채 기본. 왜냐면 우리가 회계 올릴 때 뭐 제 강의를 물론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사채 딱 기본 형태 그거 하고 집에 가면은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퇴직급여를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것도 이제 순서가 바뀌겠죠. 3절을 먼저 할 거다. 3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뭐 사채 딱 기본 형태까지 하고 집에 가려고요. 사실 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뭐 관심은 없겠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형, 저랑 제일 친한 형이 있거든. 부산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있지만 그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했는데 물론 그 형도 우연찮게 시작했죠. 몸이 아파서 다리가 그때 부러졌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친하니까 야 너 좀 땜빵 강의 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강의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너 강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 그렇게 생각할 줄, 저는 강의,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다가, 예, 그렇게 입문을 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돈이 되더라고. 돈이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솔직한가? 예, 뭐 돈이 되면 하는 거지, 뭐. 예, 뭐 강의는 잘만 하면은 이제 뭐, 동종 우리 회계사보다는 뭐 훨씬 더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죠. 이제 그 베트남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 내기로는 한 10년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으로 해서 쭉 이제 업종을 바꿔서 회계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난 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결론 딱 내렸습니다. 옛날부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10년만 일을 하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살라고. 아이씨, 이런 얘기해서 좋을 게 없는데. 아무튼, 딱 10년만 하려고요. 10년 아니고, 정확하게 12년. 12년. 부동산 매매업은 2년 뒤부터, 예, 다 생각해놨습니다. 그러려고 여행 가는 거지, 뭐. 평상시에는, 일이 치여서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왔습니다. 예, 봅시다. 사채 발행 형태부터. 사채라는 거는 회사채 줄임말이고 이제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회계 기초, 회계 원리는 어디선가 다 듣고 오셨으니까 안다는 전제에 하겠죠. 먼저 이제 현재 가치 개념. 그거는 뭐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에이씨, 현재 가치 해야 되나? 현재 1년 뒤, 2년 뒤. 그래도 한 1분 정도 제가 투자할 가치 있지. 현재 가치. 지금 100원 집어넣어서 1년 뒤 얼마 되냐? 은행 이자율이 만약에 10%다 했을 때 100원 곱하기 1.1에서 뭐 110원 된다. 그래, 알고 있어. 또 1년 뒤 얼마 되냐. 곱하기 1.1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120원 된다 해서 명목상으로 100원, 110원, 121원 해서 다 똑같은, 그러니까 명목상 다 다른 금액이지만 실질 가치는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뭐 이런 거죠. 물가가 만약에 10% 올랐어. 근데 내 연봉이 만약에 3,600만 원인데 연봉이 동결이 된 거야. 3,600. 그럼 이제 나는 연봉이 까인 거지. 왜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옛날에는 바나나 10개 샀는데 이게 9개밖에 못 사먹는 거야. 뭐 그런 거니까 야 현금으로 1년 넘어가면은 실질에 따라서 화폐 시간 가치, 현재 가치 회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컨셉이죠. 이게 다 동일한 가치고 마찬가지로 현재 1년 뒤, 2년 뒤 2년 뒤에 100원인데 현재로 보면 얼마냐. 만약에 이자율이 10%로 봤을 때 땡기면 되겠지. 곱하기 반대는 나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땡기면 이렇게 되겠죠. 못 믿겠으면 보세요. 여기다가 곱하기 1.1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네. 땡길 때는 나누기가 되네. 한 번 더 땡겨.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명목상 다 다른 숫자지만 실질적으로 다 동일한 가치. 역시 못 믿겠으면 곱하기 1.1 해보세요. 얘랑 같죠. 다 같죠? 오케이. 됐네. 그런 거를 다 이제 회계 올릴 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가치 개념이고 두 번째 이제 사채 발행 형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요 뭐 사채 그 발행 형태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 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다 회계 올릴 때 한 거. 회계 올릴 때 했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채죠. 사채가 뭐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그래도 붙여놓습니다. 사채 뭐 발행 형태. 필기하고 싶은데 필기 다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제목만 붙여놓고 바로 숫자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입니다.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채 액면가라는 게 있고, 만기가 있고, 표시이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표시이절과 같은 게 액면 이자리입니다. 액면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만기가 3년이다. 그래, 현재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만기는 만기인데 액면가는 뭐냐? 만기 상환 금액, 만기 갚을 금액, 만기 상환 금액이 액면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액면가가 되겠지. 그래, 만기 상환 금액. 그냥 직감적으로 했을 때 원금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 원금. 아무튼 만기 상환 금액, 표시이절 만약에 5%다. 그럼 이거는 액면가 대비 약속이절, 액면가 대비 약속이절에서 100만 원 곱하기 5%에서 우리 수험생이기 때문에 매년 말에 이자가 지급되는 것만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매달 나가겠지만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매년 말에 이자 나가. 액면가 대비 약속이절. 물론 액면이절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 그럼 캐시플로가 이렇게 되겠지. 현금으로 이렇게 되겠고. 다만 이제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발행가가 자금 조달 금액이죠. 이 발행가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는 시장 이절에 따라 다르다. 현재 가치할 때 이절이 시장 이절인데 우리가 할인율 이런 말도 쓰죠. 현재 가치할 때 이절이 할인율인데 왜냐면 요 미래 숫자를 갖다가 현재로 땡기려면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5%라고 보자. 아직 뭔지 설명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요 명목상의 금액 요 5만 원짜리를 1년 땡기면은 이렇게 되겠고 요거 2년 땡기면은 1.05의 제곱이 될 것이고 105만 원을 3년 땡기면은 1.05의 3승이 되겠죠. 그게 이제 사채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채 공정가치가 딱 100만 원 나와. 여기 이제 발행가가 되는 거죠. 공정가치로 발행을 한다. 사채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액면 발행인 거죠. 표시절 5%, 시장절 5%. 제가 물론 이제 시장이절은 아까 설명 안 했습니다. 액면가랑 발행가가 똑같다 해서 액면 발행인데 야, 네가 다 설명했는데 시장이절 설명 안 했네. 물론 제가 설명해도 한 번 듣고 그냥 아마 까먹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놈이거든요.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이자예요. 이거. 당연히 그게 뭔지 모르지. 정확하게 하면은 어떤 책에도 안 써 있지만은 보세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시장 이자리 요 사채 발행 당시 엑셀리온초라고 칩시다. 사채 발행 당시 우리 회사랑 신용등급이 같은 회사가 있을 거야. 걔네들이 이런 사채를 발행할 때 주기로 약속한 표시절 평균치입니다. 이 당시 사채 발행할 때 우리 회사랑 신용등급 같은 회사가 이런 사채 발행할 때 주기로 약속한 표시절 평균치 길어. 그냥 직감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의 표시절 그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인데 경쟁사가 만약에 LG전자래. 그럼 서로 신용등급이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LG전자 등등등의 표시절 평균치 그게 시장 이자입니다. 회계에서는 그 현재 가치할 때 이자를 할인율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 미래 숫자가 명목상의 금액이 줄어들잖아. 할인되니까. 그래서 할인율 하는 것이고 시장 이자로 현재 가치를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같을 때 표시절 시장이 같을 때 정확하게 발행가가 딱 100만 원 된다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발행하는데 그 공정가치가 딱 100만 원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게 항상 액면 발행이 되는 게 아니지. 이게 만약에 10%야. 여기까지 1.1이 될 거죠. 1.1 제곱. 1.1의 3승. 그럼 이제 100만 원보다 작아지겠죠. 부모가 커졌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100만 원보다 작아질 겁니다. 88만 원 그냥 대충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채 공정가치가 88만 원 돼서 이 88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그게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할인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 그래서 5%, 10% 이럴 때까지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경쟁사라고 할 게 그냥 편의상 경쟁사는 표시자를 10% 줬을 때 이런 사채 발행하게 되면 100만 원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경쟁사랑 신용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표시자를 5%밖에 안 줘. 사채를 100만 원에 발행하면 아무도 우리 사채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행한다는 얘기가 사채를 파는 거거든. 채권을 파는 거거든요. 그럼 채권자 입장, 그 취득자 입장에서 돈 주고 사는 거고 우린 파는 거고 이런 거예요.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아무튼 그럼 경쟁사는 10% 주는데 표시자 10% 주면 100만 원 발행하는데 우리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5%밖에 안 줘. 그럼 100만 원에 팔게 되면 아무도 안 사가겠지. 당연히 이자가 싸니까. 우리 전략은 어떻게?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딸리니까 싸게 파는 거야. 싸게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할인됐다고 해서 할인 발행이 되는 것이죠. 할증 발행은 뭐 이런 거죠. 뭐 3%, 1.03, 1.03의 제곱, 1.03의 뭐 3승. 그럼 100만 원보다 커지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108만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이제 할증 발행이죠. 이런 상황. 시장 이자율 3%. 그 경쟁사는 표시, 그 시장 이자율이 그냥 경쟁사의 표시자율 그런 느낌입니다. 경쟁사는 표시자율 3% 줬을 때 이걸 100만 원에 발행하는데 우리는 5%씩이나 줍니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에 팔 필요가 없지. 100만 원에 팔라고 하면 줄 쓴 거야. 우리 사채 살라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싸게 아니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가 세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겁니다. 경쟁사 100만 원을 팔고 있을 때 우리는 108만 원에 채권을 파는 거지. 우리가 이자가 세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게 할인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가 아이고 깜짝이야. 말문제로 나오는데 액면 발행은 그 어떤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요. 맨날 시험은 할인 발행 아니면 할증 발행. 계산이든 말문제든 간에 두 개만 나옵니다. 딱 보시고 야 우리가 이자가 싸네? 그러면 싸게 판다. 우리가 이자가 더 세네?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하셔야지. 그 시험장 가서 논리적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싸니까 이자가 딸리니까 싸게 팔고 이자가 세니까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어차피 다가 예제를 풀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건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제가 말했죠. 오늘의 목표는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 딱 2개 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그렇습니다. 저런 거는 사실 뭐 회계 올릴 때 하긴 한 건데 뭐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채가 어떤 놈이냐면요.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했을 때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뭐 비슷하겠지 뭐 대충. 그래서 그 사채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사채를 끝끝내 극복을 못하고 회계사 시험이 붙어. 3년, 4년, 5년 공부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놈이 사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고 뭐 현재 가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좀 뭐 중간에 뭐 장기할부 판매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거북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도 펼쳐놓고 해야 되겠다. 현재 가치 할 때마다 나오는 그 삼각표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어차피 삼각표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로고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 삼각표를 막 그리라 하거든요. 삼각표를 그려야 네가 분기를 할 수 있어. 삼각표를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 설명도 안 할 거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네, 액면가가 이제 50만 원이고요. 만기 3년입니다. 여기까지 액면가죠. 이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는 회계 원리를 어쨌든 공부했으니까 약간 스피드 있게 표시자율 10%, 50만 원 곱하기 10%고 우리는 항상 연도 말에 이자를 지급한다. 그 다음 찾을 게 뭡니까? 시장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을 찾습니다. 시장 이자를 찾는데 어딨어? 18%입니다. 이제 시장 이자율이 18%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현재 가치를. 왜냐하면 이 현재 가치 회계는 장기성 채권 채무에 한해서 현재 가치 하는 건데 사채는 장기성 채무니까 현재 가치를 하는 것이죠. 5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2.17427 더하기 50만 원 곱하기 현가계수 0.60863 하면은 나오잖아요. 413029.
외톨이 숫자 땡길 때는 현각이 있어. 같은 숫자 땡길 때는 연금의 현각이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갖고 제가 이제 분기를 할 텐데 순회법 분기를 할 거고 첫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총회법 분기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회계 기준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는 분기일 뿐이고 우리는 뭐 분기 한 줄 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우리 회계의 왕, 현재가치 왕이다라고 하는 사체를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뭐 분기를 총회법 분기를 적어도 1년 초하고 1년 말은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예의를 갖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를 못해도 다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명목상의 금액을 시장이절로 때려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 자체가 발행가였죠. 자금 조달 금액. 그게 이제 사채 공정가치고 공정가치로 자금을 조달한다. 오케이. 순액으로 하면은 대충 한다는 얘기잖아요. 4130이고 그만큼 자금 조달한 거잖아. 이것이 물론 발행가치, 발행가. 그러면서 순액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채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사채 장부까지 뭐. 뭔 말이냐면은 내가 친구한테 이만큼 빌렸어. 발행가. 친구한테 그만큼 빚이 생기는 거지. 내가 빌린 만큼 빚이 생겼다 이겁니다. 발행가 자체가 장부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발행가이면서 동시에 장부가다. 오케이. 다만 총액이 FM이죠. 차번에 현금. 현금 들어온 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팩트. 여기 이제 사채는 이제 무조건 액면가 쓰기로 돼 있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액면가. 얘는 무조건 액면가야. 왜 그럼 복잡하게 하냐? 무언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정보를 주려고. 여기다가 그 유명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쓰는 것이죠. 뭐 대차 차익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데 86971 8697 소속은 이제 사채 차감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차감 밑에 대손충 자금이 괄호로 생겼잖아요. 차감 항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채 밑에 사채 할인하는 자금이 괄호로 8697이 이렇게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순액, 장부가가 항상 순액이듯이 이제 순액으로 하면 이제 장부가라는 거죠. 뭐 사채 장부가는 뭐 당연히 왼쪽하고 다를 이유가 없지. 4130이고. 예, 사채 장부가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다 해결일 때 하긴 했었죠. 1년 말에 이제 우리가 이자를 인식할 텐데 현재 가치 시 제목을 붙이면은 현재 가치 시 현재 가치 회계 시 이자 인식 방법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효 이자율법이다라고. 그래서 이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냐? 기초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를 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유효 이자율법입니다. 물론 그 장부가라 하는 거는 채권 또는 채무죠. 우리가 이제 장기성 채권 채무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하는 거니까 채권 또는 이제 채무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또 유효 이자는 또 뭐냐? 이게 뭐 영어로는 그 우리 effective 할 때 그 effective rate 해서 뭐 그건데 하여튼 실질적인 이자를 실질적인 이자. 야, 그럼 실질적인 이자율은 또 뭔데? 현금 유입액하고 이거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입니다.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 없으니까 제가 뭐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데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유효 이자율. 그게 실질적인 이자인데 그럼 걔는 사실상 시장 이자라고 똑같다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거의 똑같다. 시장 이자라고 웬만하면 똑같다. 왜? 명목상의 금액을 시장 이자로 현재 가치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8% 시장 이자 같은 거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은 사실상 시장 이자하고 똑같다는 않고 거의 똑같다. 그럼 다른 게 하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어차피 예제를 사채 발행비 있을 때 이제 그런 건데 보통 그때 가서 공부하고 하여튼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효이자를 일정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그래서 유효이자법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부가가 그럼 커지면은 얘가 일정하니까 이자가 커지는 거지. 장부가가 줄면은 이자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유효이자법입니다. 그래서 요 실질적인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뭐 하는 건데, 아유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고, 하여간에 장부가,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초장부가 곱하기 뭐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를 때려가지고 이자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자는 기초장부가에다가 얘를 때린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현재가치 할 때 장부가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장부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장부가 제가 어떻게 썼냐면 곱하고 뺀다고, 곱빼기라고요. 곱하고 뺀다 이렇게 썼죠. 1.18하고 이제 현금 주고받은 거를 뺍니다. 곱하고 뺀다. 왜냐면은 내가 이만큼 빚이 있는데 내 빚이 1년 뒤에 이렇게 바뀌죠. 근데 내가 5만 원을 갚았잖아. 갚았으니까 나의 빚이 줄는 것이지. 이게 채권이든 채무든 항상 곱빼기입니다. 곱빼기. 빼는 건 현금 주고받은 거 말하는 거고, 466101 맞나? 437. 컨닝 잘못했다. 437374. 이것도 또 미리 구해봅시다. 437374.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다 곱빼기입니다. 그럼 아까 봤었던 뭐 466101 맞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마지막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또 뭐 질문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곱하고 빼면 되겠지. 그럼 이제 50만 원이 딱 되는 거죠. 얘는 물론 액면가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야, 50만 원을 갚으면 제로 아니야? 물론 갚으면 제로지.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만기는요. 만기 때 장부가는 물론 시험에는 전혀 관련 없지만 만기 때 장부가는 액면가를 갚기 전, 액면가 상한 전에 장부가를 말하기 때문에 굳이 3년 말에 장부가를 많이 하면 50만 원이 맞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그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딱 액면가 나옵니다. 물론 뭐 몇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지. 그건 단숫자 때문에 그냥 단숫자. 단숫자가 뭐냐면 막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499, 999가 나왔다 만약에. 그럼 1원이 차이 나잖아요.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원래는 무한대 숫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수 셋째짜리 또는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잘라놓고 계산하다 보니까 마지막 되면 몇 원이 안 맞아.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마지막 년도 안 내고 언제나 첫 해년도 아니면 2차년도만 내는 거예요. 현재가치 회계에서는 언제나. 마지막 년도는 내지도 않습니다. 야, 그래서 다시 해보자. 그럼 여기서는 사채라고 하는 장기성 채무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겠죠. 기초장부가 413029 곱하기 18%입니다. 모든 현재가치 이자는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율 되겠죠. 그 얼마죠? 74345. 그러니까 얘는 이해 목적상 순액법 하는 겁니다. 순액법은 어떤 책을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어디선가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순액법은 이해 목적상 하는 겁니다. 총합법 본계가 납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금하고, 현금 5만 원 나간 거 팩트죠. 대차 차액은 채권 또는 채무를 넣으시면 됩니다. 언제나. 24345. 그래서 기초정부가 곱하기 시장을 때려서 이자하고, 현금 나간 거 하고, 마지막에 채권 또는 채무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지만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하시면은 요거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해 목적상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분개 안 하지 않겠죠. 총액법 봅시다. 물론 이런 분계조차 몰라도 다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채는 회계의 왕이거든요. 왕 대접을 해줘야지 우리가. 얘랑 다를 이유가 없죠. 기초장부가. 장부가 자체가 애초에 순액인데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럼 7434 똑같네. 현금 5만 원 나간 것도 팩트고 다를 이유가 없죠. 왼쪽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채 할인 할인 차가 뭐라 했습니까? 사채 차감 항목이야. 마치 매출 자금 밑에 대손 충당금처럼 그냥 차별했는 사채입니다. 기분 나쁘면 사채라 보시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순액을 했을 때 사채였는데 그 대신에 여기다가 사할차, 사채, 뭐 할인 마련 차감해서 이제 이름만 다른 거지. 그럼 어차피 이것도 다 순액으로 하면 다 사채거든요.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액면 발행했다 이런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로 약속이 되는 거지. 사실 순액으로 하면 애초에 쉬웠는데 총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복잡.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상가액 이런 말 쓰는 거죠. 사채 할인 마련 차감 상가액이다.
사채 할인말의 자금 상각이. 왜냐면은 요 숫자가 없어졌다고, 상각됐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럼 이것이 1년 말, 2년 말, 3년 말 통해서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2년 말, 3년 말은 중요성 관점에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풀이의 445페이지 보시면은 2년 말은 이자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돼 있잖아. 어떻게? 437374 기초장부가 곱하기 18%에서 이자하고 78727 현금 5만 원 나가고 대차 차익은 4일차. 걔도 상가격이고 3년 말도 마찬가지죠. 466101 곱하기 18% 하면은 뭐 얼마 나오겠지? 이자 83899 현금 5만 원 대차 차익은 4일차. 만약에 몇 원 정도 교재랑 차이가 난다면 그 단수차 조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연도는 단수차가 나서 시험에 안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액면가 원금이죠. 원금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에 사채 50만 원 날라가고 부채 감소 때문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왕대접 하느라고 이제 분기를 쭉 뭐 눈으로라도 본 건데 이제 시험용은 그게 아니지. 시험용은 분기 한 줄 없이 시험용은 어디까지 알면 되냐면은 이것만 알면은 다 풀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로 다 풀리는 거죠. 1번 사채 발행가 얼마냐? 여기 있잖아. 1번 됐죠? 2번 장부가 얼마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물음 3번 1년도, 2년도, 3년도 이자 비용 얼마냐? 어떻게 합니까? 413 029 곱하기 18% 437 374 곱하기 18% 마지막 년도 안 내겠지만 466 102 곱하기 18%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보면은 이자만 장부가만 잘 구하면은 다 풀리는 겁니다.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절에서 이자도 인식하고 장부가 자체도 풀리는 거고 이자도 다 풀리는 거고 분계 다 했죠. 그 다음에 4번 총 이자 비용. 그럼 제가 이제 물음 4번을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에 갈 때가 됐다 이거죠. 예. 여기 이제 그 이자를 다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시. 총 이자병 이렇게 제목 씁시다. 총 이자병. 그 분기를 잘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자 비용이 액면 이자가 표시이자죠.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4일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더한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자 비용은 표시이자 더하기 상가액과 같다. 그렇지. 그렇게 되네. 이걸 통해서 기간 전체 이자, 3년 전체 이자를 우리가 보려고요. 그럼 이제 3년간 만기간이죠. 만기 동안에 이제 총 이자 비용이 얼마냐. 마술 보여드린다. 액면 이자 3년치 5만 원짜리 3개죠. 그래. 5만 원짜리 3개. 그 다음에 상가액을 3년치 다 더하면 뭡니까? 얘랑 이거 3개 다 더하시면 아까 눈으로 이제 분기도 쫙 봤지만은 결국 저 8697일이 3년 동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거야. 그쵸? 상가액 3년 다 더하면 얘랑 같다고. 그럼 얘는 어떤 숫자입니까? 50만 원에서 이거 뺀 거랑 같은 거지. 50만 원에서 빼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겠다. 50만 원에서 자리가 없네. 여기 413 029 이거랑 같잖아요. 상각에 3년치 다 더하면은 최초에 있는 사채 할인만의 차감하고 같은 거고. 그럼 이제 마술이 끝난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랑 같은지. 요게 명목상의 금액이죠. 여기 있는 거. 현금 유출액이고 요거는 현금 유입액입니다. 현금 유출액. 돈 나가는 거고 사채 발행가 현금 유입액과 같다. 사채가 중요한 게 사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얘가 현재 가치 왕이라서 중요한 건데 얘가 잘 극복이 되면은 우리 곳곳마다 나오는 사채 그 현재 가치 개념이 다 웬만하면 다 극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논리가 다 사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재 가치 할 때 다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인식할 때도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절 또는 유예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입증시켜 드렸는데 만기까지 기간 전체 총 이자는 항상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 차이랑 언제나 같습니다.
한번 딱 이해했고 그다음부터 외워서 하는 거지 뭐. 이거 할 때마다 바보같이 다 자기 입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친구한테 413 019 빌렸어. 내가 친구한테 이거 다 더하면 65만 원이거든요. 65만 원 갚았어. 그럼 현금 유입하고 유출의 그 차이, 그게 기간 전체 이자였던 겁니다. 그 제가 분기를 통해서 쭉 해서 입증해서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기간 전체 이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4130 019 곱하기 18% 더하기 437 374 곱하기 18% 더하기 466 101 곱하기 18% 그렇게 해서 푸신 분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현금 유입액 유출의 차이로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분이면 돼. 5분이면 돼. 그래서 제가 목표가 딱 여기까지였잖아요. 5분이면 돼. 그러니까 순회법은 제가 이해 목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얘는 진짜 5분이면 되거든요. 왜냐면 패턴이 똑같으니까. 아이고. 패턴. 마이크 나간 줄 알았네. 예, 요거 5분이면 됩니다. 요거 하고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오후 강의 있지 않았어요? 휴강입니까? 어제 했어요? 그분 휴가 가셨나 보네? 아닌가? 몰라, 누군지도 몰라. 왠지, 그쵸.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니까. 액면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표시자 12%. 바로 하는 거지. 교부지 시험 문제 볼 때는 분기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분기가 필요 없었구나. 그래서 12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2.4868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현가에서 0.75131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1, 049, 732입니다. 이게 아까 봐서도 알겠지만 이게 발행가임에서 동시에 장부가입니다. 저는 이제 바로 X년초 총액법 분계를 보자. 물론 제가 분계하려고 하는 건 딱 2개입니다. X년초하고 1년 말 차분의 현금. 물론 이제 분계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없지 뭐. 이 자체가 발행가이고요. 동시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쓰기로 돼 있다. 여기다가 이제 할인 발행 차감이 아니라 한 글자만 다르죠. 사채 할증 증 발행 차금. 원래 오늘의 목표가 사실 충당부채까지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진도가 생각지도 않게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여행을 갔다 오면 진도가 잘 나가잖아. 사채 이게 뭐야 가산 항목입니다. 차감이 아니지. 가산 항목. 왜냐면 이거는 사채 같은 쪽에 있으니까 괄호 치는 게 아닌 거죠. 참고. 그래서 뭐 당연히 장부가가 뭐 장부가 항상 순액이니까 1049 732. 그러니까 내가 돈 빌린 만큼 빚이 생겼다. 분기 한 번만 더 하는 것이죠. 이자 비용입니다. 이게 왜 할증 발행입니까? 우리 이자를 보고도 알 수 있죠. 시장이자 10%, 표시율 12%. 야, 우리가 이자 더 세네? 더 세네?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 이자가 더 세기 때문에.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인데 시장이자 10%잖아. 암산되죠? 이거 곱하기 10% 하면은 암산되잖아. 104 973. 그다음에 현금 12만 원 날라가고 대차 차익은 항상 채권 또는 채무인데 여기서는 그 아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날리면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대차 차익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뭐라 하는 겁니까? 상가객 이렇게 상가객 없어진다고 상가객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49732가 3년간에 걸쳐서 다 상각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분계 없이 다 풀 수 있지. 바로 할까요? 1번. 사채 발행가 얼마냐? 여기 있잖아요. 2번. BSIS. 일단 좀 보세요. 결국 이것도 BSIS잖아요. BS는 각시기별 장부가. IS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거든요. 질문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사채 쪽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자 비용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런가. BS는 장부가를 물어보고 IS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얼마냐? 안 구했구나. 난 다 구한 줄 알았지. 사실 장부가 마음속으로만 구했군요.
곱빼기 하시면 되잖아. 곱빼기.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삼각표 다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34, 1034, 705. 이것도 또 곱빼기 하시면 되겠죠. 1034, 705 곱하고 1.1 빼기 12만 원 하시면은 장부가가 1018, 176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연도도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이 딱 될 겁니다. 1018, 176 곱하기 1.1 빼기 돈 주고 받은 거. 다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액면가 상한전, 원금 상한전을 일컫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액면가로 다 수렴을 합니다. 그래, 장부가 얼마냐 다 구해놨죠. 곱빼기 하면서 모든 현재가치 다 된다. 이자 비용도 다 기초 장부가 곱하기 요거 곱하기 10%에서 아까 계산했죠. 요거 그다음 2차년도도 요거 곱하기 10% 하면은 뭐 103471 반올림 하면 그렇게 되겠고, 3차년도는 뭐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기간 전체 이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분기 다 했고, 기간 전체 이자는 다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의 차이. 그래서 여기 있는 명목상의 금액 다 더하시면 136만 원. 현금 유출액이고 현금 유입액은 이거죠. 앞으로도 현재 가치 나올 때 기간 전체 이자는 항상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의 차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자금까지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뒤에 걸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깐만. 진짜 고민이다, 근데. 예, 고민인데, 잠깐만요. 저녁 강의가 있었으면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없으니까 5분만 더 할게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이게 도리도리. 자, 잠깐만. 싫다고요? 아니, 5분 할 수 있잖아, 5분. 저도 하기 싫은, 진짜 싫다고요?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지. 저도 하기 싫었는데,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보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말고 3분 50초. 3분 50초. 예, 그래서 30% 까서 350초. 금방 했던 거 확인하는 거니까 새로운 내용 아니고, 글씨 확인. 앞쪽으로 가는 거죠. 434.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지네. 434.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오늘 우리 목표가 오늘 그 충당모세 끝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했던 거 확인입니다. 사채가 상각원가가 현재 가치 할 때 장부가가 상각원가입니다. 사채가 현재 가치 할 때 그 장부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상각원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금융부채. 금융부채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절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각종 채무가 금융부채예요. 어렵게 할 거 없고 각종 채무, 갚을 돈. 당연히 사채는 채무지 갚을 돈. 돈 빌렸으니까. 그 다음에 금방 봅니다. 금방해요. 잠깐 말이 꼬이고 있어. 여러분이 싫어해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이 우리 했잖아. 미래 꼬이고 있잖아. 스텝이 지금.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이 시장이자로 현재 가치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정가치를 계산했고, 그 공정가치로 다 자금을 조달했지 않냐. 최초 인식점의 사채 공정가치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얘기죠. 새로운 거 없고 그냥 확인하는 거죠. 공정가치로 조달했다. 볼 거 없고 표시이자를 액면이자를 같은 것이고요. 주고받기로 한 이자율이고요. 시장이자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죠. 뜻갖고 시험에 낼 확률은 제로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신용등급 같은 회사가 이런 사채 발행할 때 주기로 약속한 표시이자 평균치를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그냥 참고고요. 잠깐만, 여기 왜 파란색을 칠했을까? 438. 뭔가 오타는 아니고 굵은색이 빠졌구나. 아무튼 할인 발행 차감이든 할증 발행 차감이든 우리가 다 했죠. 유효절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자를 인식했습니다. 분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또 이자 인식할 때는 유효절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참고로 써놨죠. 참고죠. 정액법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다. 갭이 기업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매년 이자를 똑같이 인식하는 방법인데 그게 정액법인데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이자를 따라가지고 이자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유효이자를 일정하게 하는 그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었고,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이자를 따라서 이자를 인식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유효이자를 일정해진다. 그게 우리 갭이었습니다. 유효이자율 제가 말했습니다. 발행가, 현금, 그죠? 유입액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 일치시켜지는 할인율이 유효이자율, 실질적인 이자율 이런 뜻입니다. effective rate에서
실질적인 이자를 이런 거고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이자를 해서 이자 인식했던 방법입니다. 이거 아까 이렇게 쭉 했었잖아. 그렇죠? 이거 갖고 이제 말문제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분기했을 때 할인 발행할 때 뭐 분기 보여드렸듯이 액면 이자에다가 상각액 더한 것인데 굳이 할증 발행 또 본다면은 할증 발행할 때는 이자는요 액면 이자에서 상각액을 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뭐 XX 써놨지만은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 빼기 상각액이다. 뭐 그거예요. 물론 이런 거 갖고 뭐 시험에 내진 않는데 굳이 정리하면 그렇게 되고 액면 발행은 뭐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아예 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죠. 우리가 이제 할인 발행할 때는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액면가 50만 원인데 처음에 뭐 413029인가 그래서 쭉 장부가가 커졌거든요. 장부가가 할증 발행은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더 컸고 장부가 더 컸고 나중에 쭉 줄면서 궁극적으로 액면가로 다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되면은 다 액면가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장부가가. 그럼 이게 장부가 그래프인데 할인 발행은 점점 장부가가 커진다. 할증 발행은 장부가가 줄어든다 알 수 있고 이자 비용도 그래프 똑같겠죠. 그럼 여기다 써보세요. 컴마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장부가가 줄고 장부가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이자 비용이 기초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리인데 지금 유효 이자리 시장 이자 같은 일정한 거고 장부가가 점점 커지니까 이자도 점점 커지고 이자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기초 장부가 곱하기 시장 이자만큼이 이자가 될 거기 때문에 장부가가 점점 커지면 이자도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그럼 시장 이자, 유효이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사실상. 그렇죠. 여기까지 마지막이죠. 예, 말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말문제 잘 나와. 여기서는 요거 빼고는요. CF. 물론 쉬운 건 요거 빼고는 다 나옵니다. 방금 그래프 봤죠?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할인 발행, 장부가 점점 커진다. 이자도 점점 커진다 했었습니다. 왜? 기초 장부가 곱하기 시장 이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는 장부가 점점 줄기 때문에 이자 점점 줄는 것이고 액면 이자는 다 똑같은 거지. 그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마지막 상각액입니다. 그래서 상각액인데 기분 나쁜 게 둘 다 증가야. 외워주시는 게 좋겠다. 이걸 입증하려면 보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뭐 별 이상한 페이지가 다 잠깐만 이게 왜 나온 거야? 아씨 바빠 죽겠는데 차이본과 자본화가 왜 나온 겁니까? 잠깐만요. 바빠 죽겠네. 그래서 교재를 봅시다. 뭐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그거 443페이지 마무리가 안 좋네. 443페이지 위에 박스가 있었잖아요. 그 할증 발행은 보세요. 할증 발행은 이자가 액면이자 빼기 상각액이잖아요. 할인 발행은 이렇게 되겠고 액면이자 더하기 상각액이고 그럼 할인 발행할 때부터 보시면은 이자 비용이 점점 커졌습니다. 액면이자가 일정해. 그럼 상각액이 커져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할증 발행은 우리가 이자 비용이 액면이자 빼기 상각액입니다. 할증 발행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었어. 액면이자 일정합니다. 그럼 상각액은 증가죠. 왜냐면 빼기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장부가랑 장부가 차이가 상각액이거든요. 이 장부가랑 장부가 차이가 상각액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장부가 정부가 차이만큼 해서 이게 이제 상각액이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443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서 장부가 장부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팔라지잖아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장부가 그래프인데 점점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가팔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아까 이자 비용 가지고 제가 증명시켜드렸고 그것도 이해 안 되면은 요거로 그래프로 보면서 점점 장부가 장부 차이가 증가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싫어. 그럼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외운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외워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외워서 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니까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교재는 447페이지. 그때 이제 사채 기본까지 했는데, 물론 이 사채 쪽에 맨 앞에 뭐 1절이라고 해야 되나? 네모 1번. 거기는 이제 안 했죠. 그거는 어차피 다 이제 순서에 맞게끔 다 할 거니까. 참고로 걔는 이제 14장 하고 나서 중간에 어느 순간 할 거니까 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뭐 우리가 12장이었나? 그 급여. 그것도 이제 그 진도상 안 맞아서 13장, 14장 하고 나서 12장을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부터 봅시다. 사채 발행비는
뭐라고 할까? 이거 이제 심화학습이라면 심화학습입니다. 잘 안 나오는 주제입니다. 심화학습, 심화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사체를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사체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금융부채, 우리가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부채가 있는데 금융부채는 각종 채무입니다. 각종 채무, 갚을 돈이고 금융자산은 뭐 14장 가서 하겠지만은 걔는 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채무, 그래서 이제 거래원가는 이상한 말이 서 있죠. 이것도 이제 14장 가서 제가 할 얘기입니다. 단기 손익이 시 금융부채 아직 안 배웠거든요. 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금융부채 공정가치 차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배웠으니까 사채를 가지고 설명하죠. 사채 발행할 때 순액으로 분기하면은 차변의 현금. 뭐 대부분 이렇게 사채 이렇게 하잖아요. 순액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를 비용 처리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채에서 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채 발행비에 대한 그 순액법 분기죠. 물론 FM으로 분기를 하면 일단 이제 분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요거 이제 말문제로 나오는 거죠. 사채 발행가 차감이다. 말문제 차감, 말문제. 뭐 공정가치 차감한다라고 이제 기준서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채 발행가 차감을 의미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공정가치로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겠지. 그때 이제 사채를 공정가치로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 차감이라는 얘기가 사채가액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공정가치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가치이자 발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차감이 결국 이제 발행가 차감이다. 뭐 그런 얘기. 그 순액으로 가면 이제 현금 80에다가 뭐 사채 80 그렇게 되겠지. 물론 이제 총액법 분기로 하면은 더더구나 중요하지 않지만 총액법 분기로 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나 할증 발행 차감에다가 가감한다는 얘기인데 다 이거는 분기와 관련된 얘기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공정가치 차감 또는 발행가 차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총액법 분기로 했을 때 할인 발행 차감이나 할증 발행 차감에다가 이제 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 말 문제는 여기가 나오는 거고, 나온다면은 계산이 물론 메인이겠죠. 계산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볼 텐데 여기는 이제 말들은 계산을 안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산 보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하자니 또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이게 뭔 말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요 말들이. 회계 어릴 때 사채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사채가 어려운 건 맞지만 어색하진 않다. 여기 이제 액면가였고 표시 이자율이 5%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고, 요거를 이제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 썼죠. 제가 말했어요. 사채는 회계사들이 회계사 공부할 때 3년, 4년, 5년 공부해도 사채를 극복을 못하고 회계사 시험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런 애들이 뭐 많겠지만 어쨌든 사채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그때 뭐 발행가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지. 사채 발행가가 있다 치면,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있다 치면은 방금 뭐 발행가 차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뭐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까는 거지. 사채 발행비는 이제 발행가 차감이기 때문에 까면은 이제 순 발행가, 최종적인 발행가, 뭐 최종 발행가죠. 최종적인 발행가는 86이죠. 아까 발행가 차감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상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을 같다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명목금액을 갖다가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여기 나왔어. 그래서 유효 이자율 뭐였냐면은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다. 왜냐면은 현금 유입액이 여기고 현금 유출액이 여기니까 걔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없을 때는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배운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사채 발행비 있을 때는 최종적인 발행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최종적인 현금 유입액이잖아. 요거하고 요거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그게 유효 이자율인데 당연히 10%랑 달라지겠죠. 그럼 유효 이자율이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내가 채권자야. 그럼 86의 채권을 샀는데 요 돈을 받아. 이런 채권자가 있고 또 어떤 채권자는 88의 채권 샀는데 이걸 받아. 그럼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수익률이 당연히 밑에 게 더 크겠지. 86주고 사가지고 이거 받는 거랑 요거 사서 이거 받는 거랑 당연히 밑에 게 더 투자 수익률이 더 크겠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비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뭐 이런 거죠. 얘보다 얘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심화학습인데 어쨌든 발행비가 있으면 이제 발행가 차감이 되는 거고 그럼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0%가 아니라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없을 때는 유효절 시장률 같은데 있을 때는 얘랑 달라지고 유효절이 얘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죠. 개념이. 심화학습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사채 발행비가 있을 때 유효절 상승하게 된다. 시장 이절보다 얘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방금 그 느낌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때 적용하는 시장 이절, 그러니까 이자율은 시장 이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가치할 때 이자는 유효 이절이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뭐 현재 가치하면 제가 맨날 강조한 게 뭐 장부가 뭐 이런 거잖아요. 장부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10%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2%로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 이제 과거에 불과하다.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곱빼기에서 계산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요걸 바탕으로 요 숫자를 바탕으로 쭉 곱빼기 하고 장부가 계산하고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예제를 볼 거니까 그냥 이해부터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방금 그 얘기예요. 심화학습이요. 없을 때는 같고 있을 때는 얘가 더 커진다. 말문제를 했을 때가 더 크다 하면 틀린 것이고 이 자체는 이제 말문제거리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심화학습이다 쓰는 거 심화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는 이런 문제들이 뭐 흔한데 간평 관세사는 이런 게 거의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죠. 계속 문제가 개발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은 다 이제 정상적인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나오는 이제 심화 주제인 거죠. 아직까지는. X를 연초에 사채를 발행했다. 3년짜리 만기고 예, 됐죠. 예, 액면가 100만 원. 표시 이자율이 5%. 그리고 이제 시장 이자율 8%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거 없다. 물론 이제 시장 이자율이죠. 그리고 이제 사채 발행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뭐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순서가 이거지. 5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57771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현가계수 0.7938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봤더니 922655야.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사채 발행비 얘를 빼는 거죠. 여기 사채 발행가인데 이제 발행가 차감이니까 빼는 겁니다. 그럼 빼면은 이제 최종적인 발행가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발행가였는데 최종적인 발행가. 빼면은 뭐 책에 있는 것처럼 875657 맞나? 875657 됐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의 정답은 요놈이 정답이 되겠죠. 발행가 얼마냐? 당연히 최종적인 발행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유효이자를 문제에 주어지는 거. 왜냐면 우리 사람이 계산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아까 개념적으로 사채 발행비 있으면은 이제 발행가 차감이고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유효이자가 커진다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못해. 다행스럽게도 못 낸다는 거 시험에서. 그럼 걔는 아까 유효이자를 아까도 말했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인데 그럼 우리 뭐 책으로 눈으로 봅시다. 여기는 미래 명목금액 있잖아. 요거하고 요 875657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 개념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5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 뭐 R 한번 기분 나쁘면 X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 105만 원 나누기 1.1 플러스 R의 3승. 그것이 얘랑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R 값을 우리 계산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노트북 갖고 시험 보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진다.
그래서 거기 주어진 게 이제 10%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오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도 얘는 주어진다. 안 주어지면 우리가 계산을 못 하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노가다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거는 그런 시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못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아까 말했죠. 이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우리 이제 뭐로 출발하냐고 10%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유효 이자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 없을 때는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은데 있을 때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진다까지 실제로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말했잖아요. 제가 다 지웠잖아요. 다 지웠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10%쭉 곱빼기 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곱빼기가 아니라 장부가라고 했는데 장부가 해보자. 장부가는 다 곱하고 뺀다. 내가 이게 순액으로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고잖아요. 그래서 나의 빚이 이건데 1년 뒤에 나의 빚이 곱하기 1.1이 돼. 근데 내가 5만 원 갚았으니까 나의 빚이 줄어든다. 이게 채권이든 채무든 그냥 다 곱빼기입니다. 장부가는. 그렇게 쭉 하면은 컨닝해야지. 어딨나? 913223 91323 맞나? 91323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곱빼기 하던 대로 하시면 거기 나온 것처럼 954 쉽게 숫자가 비슷해. 954에다가 545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항상 뭐 100만 원이 됩니다. 필요 없고, 이것도 이제 곱빼기 하면은 이제 1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쭉 답을 해볼까요? 1번의 정답은 이것이 되는 것이고, 2번은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문제를 쓴 거지 실제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 이제 문제는 주어진다. 3번의 장부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3번 쪽이고, 4번, 5번 뭐 하던 대로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는 곱빼기 하듯이 모든 현재 가치 이자는 다 기초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리죠. X 1년도 2년도 해보자. X 1년도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875 657 곱하기 10% 기초 장부가. 2차 연도는 여기에 기초 장부가잖아요. 1년 말이 2년 초니까 913 23 곱하기 10%. 기간 전체 이자도 기억나십니까? 모든 현재 가치에서 또 기간 전체 이자도 현금 유입액하고 유출액 차이랑 같다라고 제가 그때 입증 취해드렸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 그냥 우리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치 근해 공식처럼 짝 선생님이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다 하는 거죠. 뭐 요놈하고 요놈이 차이예요. 그럼 여기 이제 명목상의 금액이 얼마야? 115만 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875, 657. 정답은 뭐 교재에 다 나왔겠죠. 그래서 뭐 분개 뭐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채 발행바 했을 때는 발행가 차감이다 하시면 되고, 유효자를 주어지고 그놈으로 곱빼기 하시면 된다. 예, 정리를 하시고. 회계는 뭐 쉬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약간 뭐 쉽게 느껴지는 거는 뭐 회계 열릴 때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답변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나머지 처음 보는 거는 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요 사채는 뭐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맞죠. 체감 난이도가.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기본 형태는 사채 회계 올릴 때 공부했으니까 익숙은 할 겁니다. 사채 발행비 없는 책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의 사채. 뭐 산 넘어 산입니다. 뭐 사채가 제일 어렵다고 했었으니까 뭐 현금흐름표는 뭐 그 걔를 제외하고는 그냥 체감 난이도는 사실 사채가 가장 어렵죠. 이번에는 이제 중도 발행인데 얘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사채의 어떤 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1년 뒤 여기 이제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사채 액면가가 100이다라고 치죠.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뭐 20%야. 시장 이자율이 50%야. 우리는 뭐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발행가를 계산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발행가이면서 장부가였죠. 순액을 했을 때. 120 나누기 1.5 했잖아요. 그럼 이제 80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7월 1일 날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채 가격이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중도 발행이 있고 뒤에 이제 사채 상한 손익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채 가격 두 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이 있고요. 이것도 사채 가격이고 두 번째는 사채 거래시 가격이 있습니다. 둘 다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 뭐 프라이스 플러스 돼 있어. 한 놈은 뭐 더티 프라이스, 얘는 뭐 클린 프라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다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부가 할 때는 곱빼기 한다 했잖아요. 얘는 곱빼기 할 거고 얘는 곱까지만 갈 겁니다. 뭔가 안 뺄 거야.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장부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80 곱하기 1년 뒤였으면 1.5인데 6개월 뒤니까 1.25죠. 나누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5 곱하기 12분의 6 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경과이자를 뺀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다 곱빼기다라고 했는데 그 뺀다는 게 그 경과이자거든요. 물론 1년 뒤였으면 20을 뺐겠지. 근데 6개월 뒤니까 50을 뺀 겁니다. 20 곱하기 이것도 12분의 6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90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채 가격인데 이제 거래할 때 가격. 제가 아까 뭐 미리 뭐 곱까지만 가고 빼기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는 현재 가치 모르겠어. 직감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채권을 80 주고 샀어. 발행자는 이제 80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채권자는 80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되면은 이 채권자는 120을 받거든요. 딱 중간쯤 지났습니다. 그럼 내가 제 채권을 쭉 갖고 있다가 중간쯤 지났는데 친구한테 판대 이 채권을 얼마쯤에 팔 것 같아요, 느낌이? 80하고 120 사이가 100 정도의 거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0이 나올 거예요. 곱까지만 가서 경과이자 안 빼서.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 가격, 이거는 거래 시 가격입니다. 이거는 채권은 이제 순수한 가격이다라고 해서 장부가고 둘 다 이제 영어 원문에는 다 프라이스 가격이다라고 됐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거래할 때 가격이고 이게 채권이 이제 순수한 가격이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80이고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뭘 그때가 제일 지난 시간인데 다 까먹었겠죠. 만기가 되면은 장부가가 다 액면가로 수렴했었잖아요. 그때.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 이제 7월 1일 다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부가 그래프고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이제 120을 받는 거니까 채권. 그러니까 이게 거래할 때 가격은 120이고 딱 중간가. 딱 10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래 시의 가격이고 이거는 장부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가는 곱빼기 경과이자까지 빼고 거래 시 가격은 곱까지만 간다. 곱까지만. 그 어떤 책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만 이걸 이해를 해야 이제 어려운 주제 중도 발행과 사채 상한 손익이 이해될 거거든요. 역시 비가 오면은 다들 처져 있어. 이제 가뜩이나 월요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처져 있습니다. 아 저도 월요일이 항상 힘든데 우리가 만약에 한 수요일쯤 만났으면은 아니다 한 목요일 금요일쯤 만났으면은 아닌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 모르나? 희망이 부풀었을 텐데. 아까 뭐 신문 보니까 뭐 어디 영국은 뭐 주 4일째 막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뭐 한 1, 2주 동안은 그냥 야 주 4주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주 4일이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적응돼서 주 4일만 일해도 한 5일 동안 일한 거랑 그 뭐 일하는 그 뭐 생산성 비슷하다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라고. 걔네들이 딱 스타트 끊고 쫙 퍼지면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지. 물론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주 6일째, 때론 주 7일째 이렇게 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은 딱 똑같이 유지한 채 주 4일째가 언젠간 될 것 같긴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 6일째였거든요. 토요일 날 뭐 한 오전 근무하고 이제 집에 이랬는데 그러다가 주 5일째 됐을 때 처음에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다가 더 적응됐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주 4일째도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두 개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해보자. 중도 발행이 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채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죠. 일단 말은 좀 이따가 보고. 잠깐만, 우리가 안 한 게 있나? 다 봤었지.
상황 자체가 겉면상의 발행이라고 이게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게 중도 발행입니다. 겉면상의 발행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면상의 발행이라고 실제 발행이 다른 게 그게 중도 발행의 케이스입니다. 겉면상의 발행일. 실제 발행일이 다른 케이스. 그래 뭐 발행일이 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날인데 겉면상의 발행일은 이제 수업 목적상 X1년초지 뭐. 수업 목적상.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X1년 이것도 뭐 다 예시니까 X1년 뭐 4월 1일, 뭐 7월 1일, 뭐 10월 1일 뭐 이런 것이요 뭐 다 예시죠. 근데 이제 수업 목적상 여기 100%지 뭐 X1년초. 맨날 사채. 그러니까 원래는 X1년초에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도는 이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면상의 발행일이 X1년초지.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부터 겉면상 딱 달아 나오면은 아 그게 중도 발행이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 발행 케이스 가장 어려운 거죠 사채에서. 왜냐하면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역시 나오잖아. 4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겉면상의 발행일이죠. 아까 말했던 겉면상. 사채 원래 발행하기로 한 그 날짜. 그러니까 사채 껍데기는 X년 초로 돼 있어 발행일이. 근데 사정이 생겨서 늦게 발행한 거예요. 만기가 쭉 돼 있고요. 그러니까 X년 4월 1일 날 발행했다. 요 한 줄 빼고는 다 그냥 익숙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요 중도 발행은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모든 문제 X1년 초로 푼다. X1년 초로 푼다. 결론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왜 그런지는 이제 하면서 합시다. 액면가가 100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1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행을 무시하고 풀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아직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무시하고 푸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찾을 일이 뭐 본능적으로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를 찾아야지. 봤더니 시장 이자 유효 이자 저쪽 있네. 12%라고. 어차피 사채 발행비가 없는 케이스가 보통 나오니까 거의 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를 아무거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가가 나오면 참 좋은데 안 나와서 그걸 계산해야죠. 그냥 원래대로 X년 초에 발행했다 치고 풀면 되는 겁니다. 10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2.40184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현가계수 0.71178 하면은 어디야 451페이지 91963 일단은 쭉 세팅부터 해봅시다. 원래 하던 대로 곱빼기 그냥 X년 4월 1일 무시하고 풀면 돼요. 다행스럽게도 966199겠죠 뭐. 자, 다 외웠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숫자야. 966199 여기는 또 곱빼기 하면은 뭐 982143이 나올 겁니다. 예, 982143 맞죠? 너무 많이 봤던 숫자라 다 외워졌어요. 여기도 뭐 곱빼기 하면은 또 나옵니다. 100만원. 마지막에는 뭐 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연도는 단수차 때문에 내지도 않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만기가 되면 액면가로 다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제 문제 하나씩 해볼 텐데 여기 있는 거랑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구성을 다르게 할까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부터 X1년 이자 비용이 얼마냐. 다음 두 번째 X1년 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위로 갈수록 그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4월 1일 날 현금 수치. 사채 발행 시 현금 수치액이 얼마냐. 네 번째는 사채 장부가.
뭐 그중에서 세 가지는 섞여 있는데 아무튼 위로 가서 출제 빈도가 높다. 그 중도 발행이 나오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1차 첫 해년도를 냅니다. 왜냐하면 첫 해년도만 해도 낼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2차 년도를 낼 리는 없어. 하여튼 해보자. 엑셀연도 이자비용.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엑셀연주로 푼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실제 발행일이고. 그래서 이자비용도 이렇게 나가.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 이렇게 하면 1년 전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언제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까? 4월 1일. 몇 개월 빌린 거야? 9개월 빌린 거지. 9개월. 12분의 3이 아니라 1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의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자를 때리고 12분의 9. X 1년 말에 사채 장부가. 뭐 이미 했죠. 그래도 또 써드릴게. 이미 써놨지만은 보기 좋게 또 써드리겠습니다. 곱빼기. 그래서 뭐 계산도 저기 써있죠. 966, 199. 다 그냥 싹 다 951, 964 여기 다 푸는 거예요. 전부 다. 현금 수치. 요 두 가지는 다 사채 가격입니다. 세 번째 거는 사채 거래 시의 가격이고 네 번째는 아까 뭐 사채 뭐 순수한 가격이 됐는데 거래 시의 가격은 곱빼기 할 때 곱까지만 가고 장부가는 곱빼기 경과이자까지 뺀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현금 수치 4월 1일 지금 951, 963에서 이제 3개월 뒤의 숫자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1.03이지. 1.03. 그리고 끝나는 거죠. 곱하고 경과제를 안 빼고. 여기를 곱하고 뺀다. 곱빼기니까 경과제를 뺍니다. 1년 전체 경과제는 10만 원인데 3개월 뒤의 숫자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실무는 지금 우리가 다 어차피 전산으로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이제 9개월 땡겨가지고 막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우리는 뭐 주어지는 게 뭐 연금이 현가에서 1년 단위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로 실무대로 가고 수업 목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1년 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뭐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엑셀연주 푼다.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푼다는 건데 이자 지급일이 지금 연도 말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엑셀연주로 푼다랑 같은 말이지.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푼다. 그러니까 표시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푼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아무튼 그게 이제 결국은 엑셀연초로 푼다랑 이제 같은 말이고 실무랑 우리 수험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가계수, 연금형 현가계수가 1년 텀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9개월짜리 현가계수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그게 안 주어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1, 964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1년 전체 이자니까 내가 실제 이때 자금 조달했으니까 9개월치만 하는 것이고 이때는 9조. 이런 게 헷갈리죠. 여기는 9고 여기는 3이고 1.04도 어떻게 나온 겁니까? 1 더하기 0.1인데 12분의 3을 한 거잖아요. 암산이 되니까 바로 아까 썼는데 또 그 와중에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써드렸죠. 장부가 원래대로 그냥 곱빼기 한 거잖아요. 곱빼기 한 거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 직접 물어보는 게 오히려 위에 거보다 더 덜 나온다 이거죠. 4월 1일 사채 발행 시 현금 수채. 이건 거래 시의 가격이잖아요. 실제 돈 주고 받을 때 가격이고 이건 순수한 가격이고 제가 아까 그래프까지 그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건 경과이자를 포함할 때 다시 말하면 경과이자를 안 뺐다 위에 것이고 이건 경과이자를 뺐다. 그래서 곱빼기 할 때 곱까지만 간 거지. 다만 요 숫자에서 3개월 뒤 숫자를 계산하는 거니까 1.03. 그리고 이렇게 장부 깔 때는 빼는 거죠. 곱빼기 하는데 빼는데 그게 빼는 게 이제 경과이자라는 거죠. 10만 원. 표시이자. 역시 그것도 3개월치만 빼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낼 게 꽤나 많습니다. 회계 처리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뭐 더 뭐 한다면 뭐 2년 뒤, 2년치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난 궁금해. 나는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2년도도 궁금해 죽겠어. 정말 이제 고수들 얘기죠, 고수들. 2년도 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잖아. 기초장부가. 966199 곱하기 12% 하면 X 2년도 이자도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2년도도 궁금한 게 있어. 그럼 또 장부가 낼 수 있는데 역시
장부가도 96619 곱하기 1.1 빼기 10만 원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2년도도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95% 이상의 확률로 1년도를 낸다고 봐야지. 낸다고 치면은 이것만 해도 무궁무진하게 낼 게 많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하시고. 이제 심화. 이거는 심화가 아니라 잘 나오는 거니까 심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주 나온 주제니까 어려운 거 맞지만은 심화 주제는 아니죠. 제가 말하는 심화는 잘 안 나오는 게 심하지. 잘 안 나오는 거 나중에 시간 없으면 제낄 만한 거 그게 심하지. 이건 잘 나오니까 어려워도 심하라고 할 수는 없죠. 됐죠?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 뭐 권면상 실제 발행을 다른 거 그거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글씨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2, 3, 4를 보면 되는데 사채 순수 발행가란 말은 시험에 등장하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채 장부가가 사채 발행 시에 그 현금 주고받을 때 그 가격에다가 미지급이자가 이제 분기할 때 그 미지급이자 그 미지급 비용 부채인 건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경과이자라 쓰시죠. 경과이자. 어차피 이제 분기 없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과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가하고 현금 주고받을 때 그 가격 둘 다 사채 가격이라 했는데 장부가는 곱빼기 할 때 빼기 경과이자까지 빼는 것이고 현금 주고받을 때 가격은 경과이자를 빼지 않는다. 그리고 장부가를 이제 순수 발행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은 시험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표. 야, 우리 삼각표 안 그리지 않냐? 삼각표 이제 현재 가치 할 때마다 나오지만은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 적도 없었고 필요 없다 했었죠. 그래서 삼각표는 발행일 기준이 아니라 권면상 발행일을 푼다.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엑셀연치로 푼다고요. 그래서 요 곱빼기 계산할 때도 4월 1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엑셀연치로 다 푼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효이자는 권명이자. 그쵸. 우리가 요 문제에다가 다 녹여서 했는데 4번 안 문 거지. 4번은 뭐냐면은 유효이자는 권면상의 발행일, 감면상의 유효이자를 말고 실제 발행일 유효이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때 만약에 여기 유효이자리 뭐랄까 11%인데 이게 만약에 12%예요. 그때는 어떤 거로 쓸 거냐. 만약 문제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그때는 이자일 만큼은 실제 발행일 요거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자일 만큼.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엑셀연치로 문제를 다 풀 수밖에 없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발행한 건 4월 1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은 뭐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 아까 뭐 연금이 현가에서 1년 텀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엑셀연치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자율은 그냥 당연히 12%쓴 거 실제 발행일 걸로. 이자율만큼은 그거로 갖다 쓰고 나머지는 다 엑셀연치로 다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라면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요거로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가 개수표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요거로 쓰는 거다. 12%로. 예, 그래서 중도 발행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고 이제 사채 상환. 그러니까 사채 쪽에 메인 주제가 이제 상환, 사채 상환이 하나 나온 것이고 나머지 좀 짜잘한 주제가 또 있는데 만기 상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사채 상환은 이 밑에 거예요. 조기 상환, 만기 전에 상환하는 거. 만기 상환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 사채 상환 손익이 없는데 중간에 상환했어. 예를 들어서 뭐 X 2년 7월 1일에 상환해서 중간에 상환했어. 그러니까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중간에 갚아버린 거죠 뭐. 그럴 때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데 시험 문제를 이제 뭐 예제 보면서 하겠지만은 다음 중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죠. 걔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럼 걔가 왜 생기냐? 이유까지는 아실 필요 없죠. 보시죠. 참고로. 이게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지 뭐 그냥 싹 다 지우고 여기 있는 숫자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12% 엑셀년 초에 어쨌든 간에 여기 다 지우고 만약에 이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된다 치고요. 쭉 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12%로 현재 가치한 거잖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반영 안 하는 거고. 근데 사채를 갚았을 때 중간에만 갚았다 이거예요. 이때 만약에 갚았다 치자. 또 그때는 이제 상환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하는 거는 이해 못해도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을 그 당시에 시장 이자로 현재 가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장 이자로.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이때 당시 시장 이자에 만약에 뭐 15%다라고 치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966199는 여기 위에 있는 캐시플로우를 12%로 현재가치 한 건데 만약에 여기 미래 캐시플로우를 15%로 현재가치 하면 분모가 더 커지잖아요. 분모가 더 커지니까 얘보다 더 작겠지. 더 작겠지. 예를 들어서 그냥 94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걸 갚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분계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순액으로 분계하면은 사채 장부가잖아요. 사채 순액으로 분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빵꾸 났죠? 이제 사채 상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륙 19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사채 상환 이익 외우기는 좋죠. 그래서 요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말 문제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고득점 하려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사채 상환 이익이고 그럼 시장 이자율이 이때보다 떨어지면 사채 상환 손실이고 외우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스토리가. 그래서 상환일 당시에 시장 이자율 여기서는 X 2년 초 1년 만에 상환한다고 치죠. 또 그 당시 시장 이자율 12%가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 12 다시 이제 15%죠. 다르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익이 생긴다.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사채 상환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12%야. 그럼 얘랑 같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익이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했어요. 제가 애초에 한 5, 60% 이해하시면 된다고. 처음에 잘 못 느꼈죠.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지. 아 진짜 반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1차 과목에서 거의 40% 이상, 40% 50%를 회계하게 쏟아부어야 돼. 나는 반도 이해 못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했는데도 반도 이해 못하면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니까. 적어도 한 50% 이상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평균 이상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 한 남들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꽈락은 절대 안 납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데도 반만 이해도 되는 게 회계학입니다. 점수도 60점이 만점이라니까요. 잘하신 분들은 70점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웬만하면은 50점대 이렇게 못하면은 40점대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면 30점대 나서 꽈락 나고 이런 건데 제 강의를 들으면 꽈락 나면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바로 시험을 그만둬야 돼. 제 수업을 딱 7월부터 쭉 들어서 7, 8개월 딱 했는데 꽈락이야. 그럼 진짜 그냥 아예 시험을 접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자신감이 있지. 그렇죠? 저쪽에 그 손해사정서라고 있는데 그쪽 가면은 회계학이 있어요. 회계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5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죠.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2차 시험에 회계학이 있는데 2차니까 엄청나게 수업 듣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43점인가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내가 너는 잘못 봤나? 근데 합격자의 평균 점수야. 응시 인원이 아니라 40점이 꽈락인데.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회계학은 이제 꽈락만 나오면 이제 시험 붙는 이런 시험. 지금은 이제 회계학이 전략 과목이 됐습니다. 왜냐? 제가 등장했잖아. 아니 이게 팩트예요, 진짜 팩트. 아마 그러겠지 뭐.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90%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계학이 전략 과목이 돼서 50 몇 점, 55점. 그래서 그 잘하신 분들은 80점, 90점대 막 나오게 돼요, 2차에서.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이제 10몇 점이 올라갔지 그 사이에. 쉽게 가르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내가 어차피 다 내 거 들으니까 그쪽에서는 일단 꽈락 나면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냥 시험을 접어야 된다. 공부 더럽게 안 한 거다. 아니면은 시험에 아예 안 맞는가. 그냥 안 맞고 바로 취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시니컬하네. 시장에 올라갔다. 외우기 좋죠? 상한 이익이라고. 시장제를 떨어졌다. 왜냐면 이것이 X년 초고, 요거는 1년 말, 2년 말 이런 거니까. 떨어지면은 손실이고, 외우긴 좋잖아. 올라가면 이익, 떨어지면 손실. 아까 이 과정 모르겠는데 나 외웠어. 그럼 된 겁니다. 어차피 시험장 가서 외운 사람이 더 빠르지 시험장 가서 생각한 사람보다는 외운 사람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생기는지 이유까지 알 필요 없지만 이게 말문제로 나오면은 요거 나온다는 거죠. 말문제로 나온다면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이제 말문제로 나올 수 있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나오고요. 같으면은 사채 상환 손익이 없고. 적당히 이해하고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회계학은 적당히 이해하고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회계학은 어차피 시험 나가면은 30문제를 풀면은 잘했네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40문제 중에서. 그 30문제도 대단한 게 아닌 게 또 말 문제가 한 10문제쯤 나오거든요. 8, 9개쯤 나오고 적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제 계산 문제 2분 넘게 풀어도 한 30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10개 정도는 과감하게 제끼는 거고 시험장 가면은 때에 따라서 15개 제끼고. 이제 남은 메인 주제가 사채 쪽에서 사채 상환 손익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사채 상환 손익. 얘는 질문이 사실상 뭐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습니다. 액면가가 20만 원입니다. 표시이자 15%, 20만 원 곱하기 15%에서 3만 원. 그 다음 이제 본능적으로 찾는 게 시장이자 유효절이죠. 거기 뭐 유효절 18% 돼 있네. 18%로 나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발행가가 주어집니다. 발행가 주어졌잖아요. 은근히 주어질 때가 많아. 한 5문제 중에 1문제꼴로는 거의 주어지는 것 같아, 발행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각에서 이런 거 안 해도 갖다 쓰시면 돼. 믿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 발행했냐면, 그러니까 언제 상환했냐면 이때 X3년도 7월 1일 날 이때 이제 상환을 한 거지. 갚았다. 그러니까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갚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2가지. 사채 상환 손익이 메인 시험인데. 첫 번째는 상환가는 이제 주어집니다. 이건 언제나 주어져. 100% 주어집니다. 거기 주어졌죠.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채 거래 시 가격. 그 제가 사채 가격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부가가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주고받을 때 가격. 이 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 80짜리 채권 샀는데 뭐 만기 되면 120 받고 중간쯤에 한 100 정도에 거래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것도 상환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장부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시 가격. 다시 말하면 이제 곱빼기가 아니라 곱까지 가는 거지. 경과제를 안 뺀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지 뭐. 얘 필요하고 이것까지 필요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6개월 뒤에서 곱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됩니다. 186 954 곱하기 1.18 빼기 3만원 할 일이 많죠. 이게 어딨어? 1909 606 맞나? 190 606 또 곱빼기 한 번 더 해줘야지. 여기서 또 190 606 곱하기 1.18 빼기 3만원 곱빼기 2년 말에 194 915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지 뭐. 곱빼기가 아니라 이제 곱까지만 가는 거지. 6개월 뒤니까. 그리고 유효이자율 18%니까 6개월 뒤면 1.09죠. 그리고 이제 경과제를 안 빼는 거죠. 그렇죠? 안 빼는. 빼면은 그 장부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여기까지. 난 이거 아직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지. 1 더하기 0.18에다가 12분의 6개월 뒤니까. 바로바로 될 수 있죠. 이 정도는. 비교하면 그게 사채 상환 손익입니다. 이게 이제 사채 거래 시의 사채 가치인데 사채 가치죠 뭐 일종의. 그 사채 가치인데 뭐 싸게 상환했냐 비싸게 상환했냐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걔가 얼마인가 212 457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덜 갚았으니까 기분이 좋죠.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해서 9457 되십니까? 여기 이제 사채 상환 이익이죠. 나는 사채 상환 이익이지 잘 안 돼. 그럼 이제 순액으로 분개해볼게요. 순액으로 책과 다르게 책은 다 총액이고요. 그래서 요 돈 갚은 거고 요 돈 갚으려고 한 거잖아요. 순액으로 했을 때 이거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덜 갚았어. 기분 좋죠?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사채 상환 이익이지. 수익 해서 9457이고 만약에 얘가 더 크면은 돈을 더 갚았으니까 기분 나쁘고 사채 상환 손실 비용이 되는 이건 수익이지 수익.
그래서 시험은 계속 이것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나오기 시작했죠. 낼 수 있는 게 두 개거든요. 사채 상환 쪽에서는.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사채 상환 손익이고, 방금 계산했지만 이제 수익이니까 플러스 효과. 한 가지는 또 뭘까요? 항상 현재 가치 하면은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그래서 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때 갚았으니까 6개월치 이자가 있는 거지. 사채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고, 모든 현재 가치의 이자는 뭐 기초장부가 여기다가 유효 이자를만 이거 1년 전체니까 6개월치 12분의 6.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효과. 이거 플러스 효과에서 퉁치면 그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8085. 뭐라? 맞아? 8085? 네, 이렇게 해서 뭐 교재에 다 답이 써 있고, 1번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자 비용까지 물어보는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까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치 할 때 항상 이자가 있는데, 이번에 손해사정사 쪽에서도 이걸 냈는데 이걸 똑같은 걸 했네. 어차피 이건 숫자 빼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 뭐 2차니까 뭐 틀려도 부분 점수가 맞는데 우리는 다 1차니까 틀리면 다 빵점이지 뭐. 하여튼 모모에 미친 영향은 부호를 잘 써서 플러스만 해서 해야지. 그리고 4차는 뭐 언제나 기간 경과이자 포함해서 상관합니다. 이거는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거래할 때 경과이자가 그잖아. 경과이자를 당연히 주고받고 거래한다는 거니까 언제나 그런 거니까 결국 숫자 빼고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를 더 하고 싶까? 예, 하나 더 하고 싶어야지. 적당히 이해하고 다 외워서 스피드 있게. 처음에는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어야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외워서 다 하게끔 다 손이 풀어야 된다.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도 다 해봤어요. 어차피 수학하고 회계는 대충 비슷하니까 숫자니까 옛날에 수능 때 제가 저를 한번 테스트 해봤지. 눈으로 한번 회계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한 2, 3개월 공부하고 딱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손으로 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느꼈죠. 이제 회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연습이 안 되면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다 해봤거든요. 제가 회계사 공부 시작할 때가 저쪽에 그 뭐야 군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방위산업체 그렇죠. 그 방산이라고 해서 나름 길어요. 3년 4개월이니까. 그때 이제 회계사 공부를 이제 살짝 시작했는데 한 2년 놀다가 한 1년 좀 남겨놓고 막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차 시험장 가기 전에 눈으로 봤거든. 근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 이래서 머리로는 되는데 손이 안 나가. 속도가 안 납니다. 손으로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더 해봅시다.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 보고 시죠, 뭐,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은 아니고, 말 아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자기 사채 취득.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취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취득할 수도 있지. 그럼 요걸 갖다가 상환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중간에 나왔지만은, 상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채를 불태워버린다. 이게 사채를 불태운다는 거고, 불태운다. 아니, 일시 보유는 뭐냐면은 재발행하는 거. 사채를 죽여버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재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 보유라고 하는 거지, 재발행.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취득했는데, 이거를 불태워서 없앨 수도 있고, 감자라는 말도 씁니다. 없앤다고, 감자. 근데 다시 재발행할 수도 있거든. 근데 뭐라 돼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상환한 거로 보자고.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렸다고 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자기 사채 취득은 위로 올라가서 사채 상환하고 동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사채를 아직까지 나온 적 없지만 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빨간색은 안 보인다 했으니까 쓰지 말아야지. 만약에 자기 사채를 뭐라 해볼까? 뭐 90만 원에 뭐 취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한가액이야. 이게 상한가액. 상한가액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그 사기 자체를 뭐 90만 원 취득했다. 그럼 사채 상한가액이 90만 원이다. 라고 놓고 이제 사채 상한 손익으로 놓고 이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채는 아까 뭐 그 상관없이 상한을 실제로 했으니까 불태워서 죽여버렸을지 아니면 다시 재발행해서 살려줄지 상관없이 그냥 상한한 거로 본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다시 자기 사채를 처분해서 처분이라는 게 이제 재발행이죠. 뭐 같은 거죠. 그죠? 재발행하기로 했으면 그냥 다시 사채를 처음 발행한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자기 사채 취득할 때 다 사채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상환한 거로 봤기 때문에 다시 재발행하면은 그냥 씨 긋고 재발행하는 회계처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주제입니다. 어쨌든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거 아까 노란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거만 챙기시면 돼요. 어차피 뭐 자기 사채 취득했을 때 질문도 똑같거든. 자기 사채 취득했을 때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질문할 거니까 내가 자기 사채 취득이 사채 상환 손익인지 까먹었어도 어차피 질문 자체가 사채 상환 손익 물어볼 거니까 아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이미 아는 거예요. 단기 중에 조기 상환했을 때 이자를 먼저 인식하고 상환 손익 인식한다고. 아까 요 문제에서도 풀어봤었잖아요. 이자 비용 인식하고 나서 사채 상환 손익 인식한다. 이거는 이미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자 인식하는 거는 당연히 월할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미 아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쉬었다 가겠습니다.